안녕하세요. 3월 3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5차 회담이 긍정적이었다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러시아 측의 발언에 평화협상 기대감이 후퇴하였습니다. 러시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밝혔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직 유망하다거나 아니면 돌파구처럼 여겨지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독일 정부는 천연가스 공급이 비상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며 러시아 가스 공급 차질에 대비한 조기 경보를 발령하였는데요. 이러한 이슈들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페드가 완화적 기조에서 신속히 벗어나야 한다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등을 고려할 때 중립 기조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모두 정리가 되어 WTI 기준 107.82달러, 3.4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ADP 민간 고용은 45만 5천 명으로 월가 예상보다 상회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이러한 모습 자체가 아무래도 경기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매우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고용이 안정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이를 근거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EIA 주간 원유 재고 건수가 344만 9천 배럴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올라갔잖아요. 이 재고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올라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시장이 한동안은 계속 강세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시그널로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월 CPI 예비치가 전년 대비 7.3%라고 하는데, 이 40년 만에 최고라고 하죠.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로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금리를 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미국의 USTR 쪽에서 중국의 무역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겠다라는 의견인데 중국 쪽의 몇몇 핵심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다시금 낮추는 그러한 정책을 취했거든요. 한데 다시 물가를 올린다. 이건 중국 쪽을 쥐어짜서 자국의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일단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러한 모습이 실제로 물가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게 된다면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세게 해서라도 물가를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가뜩이나 이제 러시아 쪽 때문에 이제 시장이 흔들렸고 아래쪽에서 계속해서 횡보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국 쪽에서 또 한국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 끝났더니 이번엔 중국이야? 걱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추가적인 뉴스들을 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독일 정부가 천연가스 공급 차질에 대비해서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러시아 쪽의 문제로 인해서 독일의 천연가스 양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이 비상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이 조기 경보까지 발령을 했다라고 하죠. 당연히 이런 부분은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독일 쪽의 물가 상승에도 분명히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독일 하면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EU의 중심국이다. EU의 중심국이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이 유럽은행 쪽에서 금리를 인상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러시아 쪽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미국 쪽의 점유율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돈 버는 놈은 미국이다. 그래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 쪽으로 이 에너지들을 수출하는 미국 에너지 기업 요거 한번 봐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채권의 단기물과 장기물의 역전이 일어났죠. 근데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의견들에서 이거 경기 침체까지 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채권왕 건들락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관없다는 말은 믿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과거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그냥 시장에 안심을 주기 위함이지 우리조차도 그걸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고. 역전이 일어난 건 일어난 거고 보통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당장의 이 경제 하락은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하향의 모습이 많이 보여줬다고. 자, 그리고 아이비들도 이 올해 연말 뭐 S&P 전망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괜히 그랬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 이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증시 전체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 올라가던 것도 옆으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고 떨어졌다가 횡보할 가능성이 높겠죠. 한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이 패턴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감안하고 보게 된다면 이 중에 하나 나오면 우린 충분히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면 좋다. 자, 그리고 지금 금리 오르자 자금 조달을 망설이는 기업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1번. 진작에 이 싼 가격에 자금 조달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뭘 할 수도 있다. 어떤 걸 하더라도 좀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유리한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 요인으로 보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보다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보다 더 싼 금리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종류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사업하기 조금 더 유리한 환경으로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초대형 LNG선의 귀환 조선 빅3가 환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 척에 3천억짜리가 지금 수주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포인트가 될 만한 섹터의 종목들 한번 쑥 훑어봤는데요. 그것 이외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 내용들 하나씩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러한 내용들은 당연히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장 시작 전에 이런 식으로 해외 시장 확인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이 공부방에는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 분석한 내용들도 올라가고요. 이외에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리포트 이러한 내용들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 단순하게 시장 상황만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한다라는 개념으로 여기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꾸준하게 잘 어려운 시장 헤쳐나갔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 공부방의 링크는 제 채널 커뮤니티에 거기에 링크가 있으니까 커뮤니티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텔레그램 많이 들어가 있으시잖아요. 이게 이곳저곳 들어갈 필요도 있겠지만 저희 텔레그램 방에 올라간 것만 봐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흐름 파악하기 좋은 뉴스들은 빼놓지 않고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 방 안에서의 정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도움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 텔레그램의 링크는 제 채널에 이 커뮤니티 그곳에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각종 정보들부터 수급 분석 내용이나 리포트 공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이겨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그러니까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좀 빠졌죠.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금 좀 자리를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줄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 볼 거는 많고 걸리는 것도 많은데 이거 지금 위치는 너무 싸다. 자, 그럼 뉴스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마이크론이 D램에 대한 수요가 탄탄한 모습 때문에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데이터 센터 수요 지속 증가로 인한 영향으로 마이크론 시간에 거래에서 4% 정도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증권사들에선
반도체 업황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역시도 매수를 유지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못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 지역의 대도시들을 봉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성장률 0.6% 하락 전망이 나오는 이러한 이제 아주 중대한 일까지 연결이 되면서 와, 이쪽이 지금 제조업이 많이 힘들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당연히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봉쇄 풀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숨통은 튑다.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량 1등 국가는요, 중국이에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뭐 여지가 없어요. 그냥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반도체 사용량이 훅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그냥 꾸준하게 어느 정도 만들고 있었는데 공급 과잉이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이야기는 수요가 공급보다 줄었으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공장이 다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공급이랑 맞춰서 가격 역시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걸리는 것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미국에서 갑자기 대중관세 실패를 인정을 하면서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중국 쪽에 관세를 만지겠다라고 카드를 슬그머니 꺼내고 있어요. 문제는 이 중국 제조업과 어떻게 보면 함께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미국 쪽의 공장을 빨리 만들고 완공하고 이 고객처를 확실하게 잡아 놓는다면 중국에서 못 판 만큼 미국에서 팔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기는 한데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비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요게 리스키하게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이 상하이 봉쇄 풀리면 좀 올라갈 수는 있다. 근데 이 대중 관세 이슈 때문에 이전 고점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근데 중국이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성장률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이 별의별 걸 다 하고 있어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다 금리 인상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금리 인하를 하는 움직임이나 마찬가지인 게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에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된다면 내수가 살아날 것이고 중국 역시도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판매량 증가하면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판매량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걸리는 부분들도 몇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씩 해소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반등을 할 만한 이슈로는 괜찮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저는 이거 한 짧으면은 76,000원, 많으면 8만원까지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밀 거예요, 이거. 네, 76,000원에서 8만원까지 갈 것 같다고. 이 의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올라갈 것 같냐? 중국 봉쇄 풀리려는 시그널이 보여질 때부터. 결국에 주식은 기대감이니까. 그럼 지지라인 어디 보면 되냐? 일단 여기 1차적으로 보세요. 이거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여기만 회복하면 큰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다가 올라가게 된다면 본격적인 추세의 속도가 붙는 건 61선을 돌파하고 나서부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걱정하지 말고 조금 더 보다가 61선 본격적으로 뚫었다? 아, 시작되었구나. 요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수급이 최근에 좀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고 있어요. 좀 빠른 시간 내에 요 수급의 방향이 바뀌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둘에서 플러스가 나오는 근데 이거는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삼성전자는 딱 요것만 보면 된다. 외국인 수급이 플러스로 갑자기 바뀌기 시작을 하거나 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던가 아니면 현재 상하이 봉쇄가 풀리면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61선까지 돌파를 해준다라든가 그러면
조금 더 높은 위치를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많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아래는 충분히 이제 계속 먹을 자리 있으니까 그 먹자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면서 이번 주 주말 일정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12,000명 구독자가 달성이 되면서 제 이벤트로 진행을 하기로 했던 라이브 방송을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신 종목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댓글에다가 적어주세요. 그러면 그거 확인하고 주말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잊지 마시고, 잊으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멤버십도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 그저께 같이, 다시. 그저께 공부했는데 막 3%, 4%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데, 5%안 올라가면 이야기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고 나중에 조금 더 올라가면 이야기하도록 하고 26일 날 말씀드렸던 같이 공부했던 사이맥스도 쭉 바로 이렇게 올라갔던 거 보이죠? 이외에도 KMH 하이텍이나 아니면 덴티스도 좋았고 영풍정밀이나 원풍이나 이것도 아니면 경동제약, 국도하하, 써네넬 막 등등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버스도 있었고 CIS도 있었고 이런 거 멤버십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요 성신양해까지 딱 보시면서 나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공부의 개념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으니까요. 도움 받고 싶으면 이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잖아요. 요거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